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테슬라의 신고가 기록과 함께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은 많은 펀드에서 윈도우 드레싱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을 포트에 담아서 마치 우리가 이 기업에 올 한 해 동안 투자했다는 얄팍한 느낌을 주는 것이 펀드의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동시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아주 가파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애널리스트 제드씨 인터뷰입니다. 적어도 지난 몇 주 동안은 연방 정부의 모빌리티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창조되긴 했지만 기술 자체는 아직 로보택시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영화 스튜디오 부지에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지난 7년 동안 테슬라에 대해 그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곰들은 공매 거래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일이 전혀 없을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본 다음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여기서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인도량 측면에서 보면 바닥을 쳤습니다. 자동차 부문에서 곧 발표될 모델 2가 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판매될 다른 사업 부문보다 투자 자본 대비 수익률이 더 높은 에너지 부문이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일론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일종의 자율주행이 허가될 것이며 you have sort of autonomy, that's going to come in, and probably a pro-regulatory. 이를 위한 친규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XAI에 대한 플레이도 있습니다. And then you also have a play on XAI, which for most people you can't. 부정적인 측면은 보조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 유리할 것입니다. 아마도 총 마진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Which advantages Tesla in the long run, near term, it's probably. 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영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 첫째로 인도량 측면에서 바닥을 쳤으며 저가형 모델인 모델2가 곧 나오게 된다. 또한 동시에 마진이 높은 에너지 부분의 매출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XAI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AI 역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보조금 삭감 가능성이라는 부정적인 이벤트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사이에 테슬라를 평가하는 시선이 아주 크게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전히 로보택시와 관련된 부분은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무감독 FSD 혹은 로보택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로보택시와 무감독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일론이 밝혔던 $1,500 주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널리스트 게러시의 인터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터뷰 같은 경우 처음에는 G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GM과 관련된 내용 역시 중요합니다. 먼저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 분명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히 수익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러한 모멘텀이 2025년까지 지속될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너럴 모터스의 이러한 모멘텀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저희는 12개월 목표 주가를 $45로 설정하고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관련해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 12개월을 돌이켜보면 제너럴 모터스의 실적 성장은 실제로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당 순이익 EPS 증가에 힘입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가을 UAW 파업이 해결된 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올해도 계속해서 주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당 순이익 성장보다는 주식수 감소가 주당 순이익 성장을 주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GM의 주당 순이익 성장 같은 경우 분자에 해당하는 어닝이 성장한 게 아니라 분모에 해당하는 주식수 감소의 결과이고 이는 GM이 미래 성장성을 포기한 대신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메리 바라가 전기차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문제 중 하나는 2020년에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현재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미국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그먼트입니다. 따라서 전기차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연방 전기차 세금 공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기차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4년간의 개발 기간을 잃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언급을 하였는데 이게 보여주는 게 여전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조만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그먼트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의 효율성을 따라올 수 없으며 유지 보수 비용 역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다만 과도기적 시점에서 초기 구입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잠깐 인기를 끌고 있는데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이 나오는 시점 혹은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급격히 빠르게 사라지는 게 하이브리드 차량이 될 것입니다.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는 확정적인 미래이지만 여전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됩니다. 올해 초에 다시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큰 전략적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GM이 실제로 일부 경쟁사에게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루즈에 집중하고 그 결정으로 인해 자본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 앞으로 계속될 비용 절감의 정도와 가격 책정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너럴 모터스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경영진의 신뢰성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너럴 모터스는 크루즈 사업이 2030년까지 연간 5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크루즈 로보택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회사 경영진이 그런 예측을 한 것은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연매출 500억 달러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크루즈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엄청난 자본 낭비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로보택시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GM이 큰 돈을 투자하였던 자율주행 회사 크루즈와 관련된 내용도 보겠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100억을 투자한 크루즈에서 연매출 500억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바로 그 다음에 사업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는 게러 씨가 말한 것처럼 운영진에 대한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과 동시에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1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와 다른 회사들의 경영진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양한 비판을 받지만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후의 미래를 내다봤는데 지금까지 일론이 예상했던 미래는 모두 다 현실이 되었거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차원이 다른 능력이자 엄청난 통찰력의 차이가 됩니다. 일론의 타임라인과 관련된 비판이 많지만 10년 뒤를 내다보고 그 미래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 전체를 돌이켜봐도 손가락에 꼽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 장기 투자에 필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가 일론이 가지고 있는 이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주가가 43% 정도만 상승한 것을 보면 적어도 작년에 내놓은 전략 중 일부는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럿,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번 주에는 더 많은 강세 전망이 나왔습니다. 웨드부시에 된 아이브스는 새해 테슬라의 새로운 시가총액 이정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5년 테슬라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는 주식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류 의견을 유지하다가 선거 다음 날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거의 90% 상승했습니다. 6주 정도 지났죠. 놀라운 상승세였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훨씬 더 쉬운 규제 환경에서 주가가 책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미국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자율주행차 실현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완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의 미래입니다. 만약 자율주행차 개발에 성공한다면 테슬라에게는 엄청난 시장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최근 출시된 완전 자율주행 제품 버전 13은 이전 버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상태로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You know, in the meantime, they continue to improve the full self-driving product. Version 13. 지난 1에서 2년 동안 AI를 개발에 통합하여 제품을 크게 개선한 테슬라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식을 계속 좋아하고 있습니다. 게럿, 제가 당신이 실제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이유는 당신이 예측 목록에 있는 첫 번째 항목과 관련하여 2025년 차량 판매 성장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이던스의 절반 정도인 10에서 15%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몇 주 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테슬라가 2025년 차량 판매 성장 가이던스인 20에서 3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Sales growth guidance of 20 to 30%. 하지만 이 예측에서 중요한 점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계속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도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인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테슬라 차량 판매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안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혹은 티핑 포인트가 되는 무감독 자율주행이 달성하는 순간 자동차 산업은 완벽하게 뒤집어지게 됩니다. 신규 차량은 물론이고 중고 차량에서도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차량의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운전이 되는 차량과 내가 직접 운전해야 되는 차량, 이 두 가지 중 직접 운전해야 되는 차량을 고르는 사람은 극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FSD 발전은 2025년의 테슬라 인도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Fully autonomous vehicles. That's really what's going to matter more. And we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회사가 언제쯤 결실을 맺을지 예측하거나 너무 공격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 목표를 달성합니다. 다만 그가 원래 말한 기간 내에 반드시 실현되지는 않을 뿐이죠. 애널리스트 게럿의 의견도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몇 가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과 제가 FSD 13을 보는 프레임워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성숙도입니다. 기술적으로 무감독 자율주행에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이게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털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낮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버전 13에서 다시 한 번 더 점프를 이뤄냈으며 이제 3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콜텍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다음 버전 FSD 같은 경우 무감독 자율주행을 성취하거나 아주 가까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성숙도 부분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영역인 사람들의 인지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아주 재미난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빅테크와 다르게 개인 투자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테슬라입니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부 마케팅을 개인 투자자들이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며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테슬라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일론이 인수한 X에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엄청난 수준의 테슬라 자율주행 영상이 공유가 되며 또 마케팅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예인들조차 압도적인 테슬라의 기술력에 매료되어서 사이버 트럭 혹은 FSD 영상을 자발적으로 업로드하며 전통적인 의미의 마케팅을 대신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규제 완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일론 머스크의 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의심하고 있는 게 본질적인 FSD 기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발전과 차량 판매의 연결을 짓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은 비감독 자율주행 또는 로보택시가 조금 더 늦게 완성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의 핵심 3요소였던 기술적 요인, 사람들의 인지와 관련된 요인, 규제 완화와 관련된 요인 중에 규제 완화와 사람들의 인지는 아주 빠르게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관들이 앞다투어서 긍정적인 내용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연말 펀드의 윈도우 드레싱과 함께 기관들조차 테슬라 주가 상승에 포모가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캘리포니아에서 크리스마스 쇼핑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케빈 뉴스컴이 만든 캘리포니아의 연말 쇼핑 장면. 정치가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개입이 얼마나 절실한 상황이었는지를 다시금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또 동시에 테슬라 FSD 버전 13의 첫 번째 사고가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통해서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앞에 차량이 멈추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는 아주 부드럽게 정지하며 잘 대응을 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전이라는 게 내가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운전을 잘해야지 사고가 안 날 수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테슬라는 잘 멈췄는데 문제는 뒷차량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뒷차량 같은 경우 테슬라 차량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주행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멈춘 거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냥 냅다 꼬라박아 버립니다. 그 결과 테슬라 차량 역시 후면부에 조금 손상을 입게 되었고 냅다 꼬라박은 차량 같은 경우 앞쪽 부분이 거의 망가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제대로 운전했는데 사람이 제대로 운전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닥이 미끄러우면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운전하면 바닥이 안 미끄러워집니까? 다소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차량이 이를 더 잘 처리합니다. 이는 자율주행 덕분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같은 경우 반응 속도가 내연차보다 100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도 자세 제어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미끄러운 빙판길을 자율주행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이게 미끄럽기 때문에 차량이 살짝 옆으로 미끄러졌다가 제대로 자세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게 자세를 워낙 빨리 바로잡다 보니까 살짝 미끄러지는 부분이 확인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테슬라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FSD 버전 13의 능력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제이님께서 공유해 주신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도로 위의 장애물마저 FSD가 피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방금 보면 지그재그로 장애물을 피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절대 다수의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벌써 갖췄는데 3달 안에 다시 한 번 더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큰 기회가 발생하게 될지를 깨닫는 애널리스트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들의 포모 행진이 연말에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로보택시 혹은 무감독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순간 한 주에 $1,500는 더 이상 허상이 아닌 현실이 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도키님께서 대만에서도 배포된 테슬라의 스마트 썸먼 영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스마트 썸먼이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조만간 FSD 역시 진행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중국에서 판매량 역시 높은 수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18,400대를 일주일 만에 판매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물론 그 전주와 비교하면 조금 낮아진 수치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한 주에 18,000대 이상을 판매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친 수치가 됩니다. 또 작년 중국 판매량과 비교했을 때 벌써 10,000대 이상을 더 판매하고 있으며 이 높은 수치가 유지되게 된다면 아직까지 꽉 찬 2주하고도 이 일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중국 내 판매량 같은 경우 작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분기별 중국 내 주당 판매량을 본다 하더라도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은 2주간 매주 2만 대 내외의 인도량이 기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적 판매량을 본다 하더라도 이번 분기 역대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의 다른 기업들과 주간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지난주 워낙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좋은 수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이번 주 판매량이 결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수요 자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모델 Y와 비슷한 가격의 차량들 판매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모델 Y를 한 주 동안 12,000, 거진 13,000대를 판매하였는데 2등 기업 같은 경우 3,200대로 거의 4배가 차이 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차량 같은 경우 가격이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가지고 있는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벌써 얼마나 더 뛰어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국에서도 FSD가 배포가 된다. 게임이 끝나는 미래가 펼쳐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상승하였지만 앞으로 펼쳐지는 자율주행을 고려하면, 테슬라의 미래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도 시작이 불가합니다. 본격적인 로보택시가 시작되며 옵티머스까지 시작되는 순간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우리가 10년 전 테슬라의 주가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